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썹과 관련해서 심리학에서 재밌는 논문을 하나 가져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때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런 심리학 논문도 있다. 좀 웃긴 심리학 논문 이런 것까지 심리학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첫인상은 얼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게 그만큼 얼굴에서 다양한 요소들은 인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눈썹이 과대망상적 나르시시즘이라는 나르시시즘의 한 종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자기애적 성격으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외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을 옆에 두길 꺼려합니다. 가까이 두기 좀 싫어하죠.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 부적응적인 모습이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조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허영심이 높은 경우도 많고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마땅하다. 자신의 권리를 훨씬 더 우선시하는 것을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죠.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골라낼 것인가.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던질 수 있을 만한 질문입니다. 한 번쯤은 힘든 경험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되게 힘들어지죠. 오늘 살펴볼 논문은 8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눈썹이 이런 나르시시즘, 과대망상적인 자신을 과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그런 큐, 단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첫인상을 얼굴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도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굴의 어떤 측면, 얼굴 전체를 다 보는 건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어떤 요소, 눈, 코, 입 또는 눈썹이나 다른 영역을 보는 건지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메커니즘은 잘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옷을 굉장히 잘 입고요. 스타일이 좋고 입고 있는 옷들이 비싼 옷이에요. 나르시시즘은 허영심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옷을 입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고 좀 매력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지옥처럼 사람들을 잘 끌어당기는 거죠. 나르시시즘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요런 척도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의 나르시시즘 정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항들을 답해 보시기 바래요. 문장을 읽고 그렇다,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가 몇 개인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문장이 나를 잘 나타낸다 라고 생각되면 그렇다, 나와 잘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면 아니다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해석 지침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3점이신 분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입니다. 근데 또 너무 없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심리학에서는 항상 양극단 가는 게 문제인 거지 중간 어디쯤에는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에 체크하신 게 14개에서 27개 4이신 분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약간 있는 거, 8개는 자기애적 성향이 상당히 있는 거, 그리고 31점 이상은 자기애적 성향이 매우 높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한 연구는 이런 식으로 얼굴 자극을 사용했는데요. 자기애적 성향 또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옷을 잘 입는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 전체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얼굴과 관련되지 않은 요소들로 나르시시즘을 예측했었던 기존 연구들과 다른 걸 보기 위해서 딱 얼굴만 봤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없죠. 머리도 없고 목도 없고 그리고 그 외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없는 맨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N수 되어 있는 거는 28명이라는 뜻입니다. 총 28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A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일 것 같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다. 라고 그래서 초록색 체크마크 붙여놨고요. 첫 번째에서는 정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면 얼굴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그런 정보 처리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뒤집힌 얼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뒤집힌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얼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얼굴을 지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로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데 이걸 보여주고 27명의 사람들한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뒤집힌 얼굴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 즉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 나르시스트를 잘 캐치했어요. 잘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얼굴을 쪼개서 인식했을 때도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구나. 즉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식할 때도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엔 연구자들이 얼굴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얼굴을 부분으로 인식해서 나르시시즘 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얼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얼굴 상단인지 하단인지.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왼쪽에 상단만 보여주는 사진을 30명한테 보여주고 똑같은 질문을 했고 오른쪽에 얼굴 아랫부분을 보여주고 똑같은 질문을 29명한테 했더니 얼굴 상부를 보고서는 나르시스트인 것 같다 라고 예측할 수 있었지만 하단, 턱 쪽, 코, 입, 턱을 보고서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상단에 뭔가 단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상단에서 이제 어디냐 거죠. 얼굴 상단에서 중요한 것은 이마, 눈, 눈썹 중에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눈과 눈썹만 보여주고 이것만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일 것 같냐 아닐 것 같냐 판단하게 했고요. F는 눈과 눈썹 빼고 모든 걸 보여주고서 이 사람의 나르시스트 여부를 판단해봐라. 각각 30명, 27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눈과 눈썹을 보고서는 나르시스트 여부를 얘기할 수 있었는데 눈과 눈썹이 없는 F에서 나오는 사진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마도 아니고 눈과 눈썹 여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과 눈의 다양한 조합으로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눈과 눈썹 중에 어디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눈을 가린 G와 눈썹을 가린 H 이 두 개의 사진을 33명, 27명한테 보여줬습니다. 눈을 가린 즉 눈썹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르시스트 여부를 잘 예측할 수 있었지만 눈썹을 가리고 눈만 보여주는 H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측하기 좀 힘들어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소거해가면서 아는 거죠. 나르시스트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눈보다는 눈썹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눈 따로 눈썹 따로 이렇게만 이제 해봤거든요. 전체 얼굴 다 지우고 눈만 보여주거나 눈썹만 보여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나르시스트 여부를 알 수 없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눈썹이 중요한 것까진 알겠는데 그런데 이 눈썹이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얼굴 맥락이 있을 때 중요하고 눈썹만 띡 따로
있으면은 그때는 예측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을 총 3개로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재밌고 가장 실험 자극이 잘 제공된 첫 번째 실험만 위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 라고 하는 3가지 구성 요소를 심리학자들이 첫 번째는 리더십과 권위, 두 번째는 과시적임을 뽐내는 행동, 이제 본인 과시적인 면모를 뽐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 중에서 눈썹은 이 3가지 구성 요소 중 어떤 것과 가장 관련이 높냐면 나를 좀 과하게, 과대하게 부풀려서 보여주는 모습, 행동과 가장 관련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눈썹 다듬기, 미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눈썹에 신경 쓰는 분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죠. 그래서 눈썹으로 나르시스트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남성의 눈썹을 보고 알아맞힐 확률보단 여성의 눈썹을 보고 알아맞힐 확률,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다른 실험들에서 나르시시즘이 낮은 사람의 눈썹 모양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르시스트가 아닌 것 같네? 나르시스트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네? 나르시시즘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후속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이 낮은 사람, 즉 자기애적 성향이 낮은 사람이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의 눈썹 모양을 따라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당신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것 같네요. 아니면 나르시스트인 것 같네요.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썹 모양을 바꿈으로 인해서 최소한 처음에는 약간 속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눈썹 모양을 가진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눈만큼 많이 연구되진 않았지만 눈썹만 보고서도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것을 언어로 듣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저 사람의 눈썹 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좀 화난 거, 저 사람이 조금 시무룩한 것 같네. 그리고 눈썹은 우리로 하여금 눈보다도 더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도와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 눈썹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지만 눈썹 없이 눈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경탄해주길 되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아보기 쉽게 굉장히 특징적인 눈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플러스가 되겠죠. 내가 이런 눈썹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잘 알아보고 잘 기억하고 미용적인 측면에서 눈썹을 많이 다듬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썹이 매력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눈썹이 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고 그것은 나르시스트 판별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보여주는 눈썹 모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두껍고 밀집도가 높은 눈썹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떤 눈썹이어야 된다. 그런 거는 논문에서 나오진 않긴 합니다. 사실 눈썹 모양은 자유자재로 요즘은 바꿀 수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논문에서 나왔었던 얼굴 자극인데요. 이거를 보는데 뭐가 떠오르더라고요. 원카가 떠올라서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수업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 어떻게 생겼는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적으로 논문에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려보게 하고 서로 비교해보게 한다든지 나르시시즘 또는 그런 자기애적 성향을 알 수 있을 만한 요소 얼굴에서 아니면 또 어디에서 뭐가 있을지. 여성에게서 정확도가 더 높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남성의 나르시시즘은 뭘 보고 알 수 있을지. 눈썹을 보고서 나르시시즘 판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했는데 나르시시즘 말고 눈썹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성격 측면은 어떤 게 있을지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논문이 있으면은 또 찾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는 논문 한번 보고 싶었다 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그 논문이 뭔지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